자, 여러분 잠깐 쉬셨죠? 자, 우리 문제 계속 풀어보자고요. 64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지역자활센터 사업이 아닌 것은, 이런 건 주로 이제 그 지역사회 복지론에서 출제가 됐던 문제들인데 또 출제가 됐어요. 자활을 위한 사업 자금을 융자한다. 여러분, 자활 관련해서 사업 자금을 융자해 주는 경우는 없고, 이 지역자활센터는 주로 뭘 하냐 하면 그 생업을 유지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생업자금 융자의 알선 업무는 해줍니다. 은행은 아니에요. 여기가 융자해 주는 건 은행이지. 이게 무슨 지역자활센터가 무슨 돈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융자 알선이라고 해서 뭐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또는 우리 그 강원랜드 아시죠? 예, 그런 데서 이제 펀딩을 하거든요. 예. 그런 것들 융자하는 데 있어서 일종의 알선 업무만 해줘요. 그것도 이제 사업 자금이 아니고 이제 생업과 관련되어진 융자 알선. 그러니까 1번 틀렸네요. 자활을 위한 정보 제공, 주로 하는 일이 이런 거예요. 지역자활센터, 이제 시군구에 있는 지역센터, 자활센터가 하는 일이 정보 제공, 상담, 직업교육, 취업 알선. 자, 생업을 위한 자금 융자 알선. 이게 나왔네. 1번, 3번. 이게 답이에요. 이게 3번이 답. 자활기업의 설립 운영을 지원해 주고요. 자영, 창업, 자원, 기술, 경영지도 맞습니다. 자, 의료급여 내용으로 옳은 것 했어요. 의료급여증 발급 규정이 있는데, 의료급여증은 이게 공공부조제도잖아요. 이 의료급여법에서 시도지사하고 시군구청장의 역할이 딱 분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시도지사 같은 경우 하는 일이 의료급여 기금 관리하는 일이에요. 그 일밖에 없어요, 사실은. 자, 그래서 봤더니 시도지사는 의료급여증을 발급한다. 의료급여증은 시군구청장이 발급하는 겁니다. 자, 의료급여 비용의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에, 자, 지금 말씀드렸죠? 의료급여 기금은 시도에다가 설치하는 거예요. 이게 참 신기하죠? 예,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겁니다. 시도에 의료급여 기금이 설치되어져요. 시도에. 보건복지부에 두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의료급여 수과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더라. 아이고, 맞고요. 요게 맞네요. 시도지사는 상환받은 대지급금을 의료급여기금에 납입해야 된다. 여러분, 대지급금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의료급여는 이제 공공부조 수급자들이란 말이에요. 공공부조 제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비용을 정말 내지 못하는, 주로 이제 이종급여 수급자들이 여기에 해당되어지는데, 그때는 의료급여기금에서 시군구청장이 대지기금, 대리로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이자 없이. 그러니까 병원비 중에 본인이 내야 될 돈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돈을 빌려줍니다. 빌려주는 거예요. 그걸 대지급금, 대신 지급해준다. 대지급금이라고 해요. 이건 시군구청장이 해줘요. 그리고 여기 이자가 붙질 않아요. 그죠? 예, 그래서 자, 지급을 해주고, 그러면 이 사람이 갚아야 돼요. 이걸 이제 이 대지급금을 받았던 환자 등이 갚아야 돼요. 누구한테 갚을까요? 네, 시군구청장한테 갚겠죠. 그럼 시군구청장이 그걸 받아서, 상환받아서 그걸 다시 의료급여기금에 집어넣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고치려면 시군구청장은 상환받은 대지급금을 의료급여기금에 납입해야 된다. 이게 맞죠? 자,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거부한 경우 시도지사는 의료급여를 의료급여의 중지 권한이고 또는 이 급여증 발급 권한이고 전부 누구한테 있어요? 예, 이건 시군구청장한테 있는 겁니다. 알겠죠? 예, 그 답은 몇 번입니까? 3번만 맞습니다. 자, 66번 기초연금법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옳은 것은, 자,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까고 주죠. 예, 뭐 이건 너무나 많이 나왔던 얘기니까 쉽게 풀 수 있는 지문이고요. 자, 니은은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은 3년이 아니라 5년입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얘도 채권이거든요. 채권 시효는 5년이에요. 예, 그래서 5년이다. 이것도 몇 번 나왔어요. 기초연금 수급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수급권을 상실한다. 여러분 잘 봐야 돼요. 사망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거야. 아직까지 사망 사실이 확인이 안 됐어. 근데 거기서 수급권을 상실시켜버리면 될까 안 될까? 이때는 정지시켜 놓는 거예요. 정지. 일단 사망한 것으로 추정이 되어지면 일단 수급권은 정지해 놨다가
다시 사망한 자가 다시 살아 돌아올 수도 있잖아.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거니까 아직까지 사망이 입증된 건 아니란 말이에요. 알겠나요? 그때는 그걸 이제 다시 회복을 시키는 거예요. 그걸 정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소유권을 상실할 때는 언젠가요? 사망했었을 때 상실하는 겁니다.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면은 정지고, 사망을 하면 이제 어떻게 상실되는 거죠. 자, 이번 시험이 어려웠다, 법제가 어려웠다고 하는 이유가 사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 개념들을 좀 정확히 알고 있느냐, 그런 것들을 좀 아주 다부지게 물었어요, 이번 시험에서. 자,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 정도 보시고, 자, 67번 국민건강보험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은 건강보험 가입자가 될 수 없습니다. 뭐 당연하죠. 예, 의료급여는 공공부조제도고 건강보험은 사회보험제도입니다. 두 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 안 되고, 복지부 장관은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을 매년 평가해야 되고, 자, 건강보험 가입자는 얘도 시험에 여러 차례 나왔어요.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날이 아니고 그 다음 날이죠. 다음 날. 다음 날 자격을 잃는 겁니다. 그날이 아니고. 자, 얘도 시험에 여러 차례 나왔다. 건강보험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서 복지부 내에다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두고,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를 말한다. 맞죠? 답이 몇 번? 3번이다. 자, 어렵지 않은 문제였었고요. 자, 68번. 노인장기요양보험 문제입니다. 노인등. 자, 우리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는 노인이라고 하지 않고 노인등이라고 했었어요. 왜 그러냐면 65세 이상자, 우리 일반적으로 65세 이상자를 노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65세 미만자도 치매나 또는 뇌혈관성 질환 같은 노인성 질환 갖고 있으면 이 보험제도의 급여 대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노인 등이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자로서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말한다. 어이씨, 어떻게 내가 얘기한 거랑 똑같아. 그죠? 예. 맞고요. 장교양급여는 노인 등이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교양을 받는 재가급여를 우선적으로, 우리가 급여가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 세 가지 급여가 있는데, 이 재가급여 우선 제공의 원칙은 아주 중요했고 시험에도 그래서 억수로 많이 나왔죠. 장교양 사업은 복지부 장관이 관장합니다. 사회보험제도들은 전부 관장자를 갖고 있는데, 노인장교양보험은 당연히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장하는 보험제도예요. 장교양 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자는 장교양 등급의 내용을 변경하여 장교양 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변경 신청해야 된다. 강의 시간에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등급 변경을 해요. 주로 이제 재가급여를 받고 있는 분들이 시설급여를 받으려면 높은 등급으로 등급을 바꿔야 되거든요. 그걸 이제 변경 신청이라고 하고, 갱신 신청이라고 하는 것은 유효기간 끝나기 전에 갱신 신청한다 그랬었죠. 그래서 등급을 바꾼다, 뭔가를 바꾼다, 어떤 걸 신청한다 했었었을 때 노인장교양보험에서는, 보험법에서는 말씀드렸지만 변경 신청하고 갱신 신청 두 가지가 있다는 거 구분을 꼭 해두시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얘도 출제가 기존 많이 됐던 겁니다. 재가급여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특별현금급여 아니죠. 재가급여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기타 재가급여 이렇게 있고, 특별현금급여는 별도의 급여체계죠. 급여가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 이렇게 있잖아요. 특별현금급여 안에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 간병비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었죠. 자, 답은 5번입니다. 틀렸고요. 자, 국민연금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 했습니다. 가입자의 가입 종류가 변동되면 가입자의 가입 기간은 각 종류별 가입 기간을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가입자가 있고 사업장 가입자가 있는데, 사업장 가입자가 지역 가입자 될 수도 있잖아요. 또 지역 가입자가 사업장 가입자 될 수도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돼? 그 기간을 합산한 기간으로 연금 가입 기간을 산정하게 되어져 있어요. 이것도 강의 시간에 여러 번 강조했었었고, 국민연금사업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맡아 주관한다. 이걸 관장자라고 하죠. 관장자, 주관하는 자를. 국민연금이나 또는 앞에서 봤던 건강보험이나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전부 보건복지부 장관이 주관, 즉 관장자입니다. 자, 이거 보건복지부 장관이라고 해야지 맞죠. 수급권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를 말한다. 이건 수급권자가 아니고 수급권이죠. 자자 들어가면 안 돼요. 급여받을 권리. 수급권이고, 이 수급권에 따라서 이 수급권을 갖고 있는 자가 이제 수권자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거 틀렸고, 이거 수권이라고 고쳐야 되죠.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5세 미만인 자는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되어진다. 아, 이것도 뭐, 시험, 그냥 너무 쉽잖아. 18세 이상 아니고 60세죠. 60세 미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된다. 국민연금을 적용할 때 배우자는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얘도 시험에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이 사실혼 관계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가 당연히 포함이 되어집니다. 자, 답은 몇 번인가요? 예, 1번만 맞습니다. 70번. 고용보험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 했어요. 실업의 인정이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건 실업의 인정이 아니라 실업이죠. 실업. 실업의 인정은 그런 고용안정기관, 그러니까 직업안정기관에서 야, 너 실업자야 라고 이렇게 컨펌 딱 해준 게 실업의 인정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다시 한번 실업에 관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고용보험법상 법률의 용어 정의에서. 일용 근로자는 3개월 미만. 얘도 시험에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3개월 아니고 1년이죠. 자,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일반회계에서 부담해야 된다. 여러분, 고용보험은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사회보험제도는 책임, 재원조성, 모든 책임이 누구한테 있어요? 국가, 중앙정부에 있는 거예요. 지자체의 업무가 없다고요. 그래서 얘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고 국가는 이렇게 해야지 맞죠? 자, 고용보험기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관리 운영한다. 맞죠? 고용보험도 기금 방식으로 운영돼요.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그죠? 고용노동부 장관이 관리 운영하게 돼 있고,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압류, 담보 제공할 수 없죠. 얘도 사회부장 수급권이에요. 실업급여 받을 권리도. 그러니 양도, 담보, 압류 안 되겠죠. 예, 아유 쉬운 문제 4번이다. 어머 71번.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종류로 취업촉진수당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맞습니다. 실업급여 종류 안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이 있었다. 그 중에 취업촉진수당 어떻게 기억하시라 그랬지? 조직이 광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라 그랬었어. 조기 재취업수당, 직업능력 개발수당, 이주비, 그렇죠? 광이 광역구직활동비라 그랬죠. 다 맞네? 네, 답은 5번입니다. 자, 72번입니다. 노인복지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 했어요. 노인복지주택에 입소할 수 있는 자는 65세 이상 노인이다. 아예 아니죠. 60세 이상이죠. 60세 이상. 얘도 시험에 노인복지법은 우리가 계속 공부해 봤지만 법의 용어 정의 안에서 노인의 연령을 규정해 놓지 않았어요. 노인은 65세 이상 이런 규정이 없다고요. 이유가 그때그때마다 보는 노인의 연령 규범이 그 조문마다 좀 틀려요. 그래서 별도로 규정을 해놓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노인복지주택은 60세 이상의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고, 자, 국가는 지역 간의 연계체제를 구축하고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 중앙노인보호 전문기관 설치 운영은 국가가 하는 거 맞지요? 예, 맞고요. 노인 취업 알선기관은 지역사회 등에서 노인한테 재화 생산, 판매 등을 직접 담당하는 기관이다. 이 직접 재화를 생산하고 판매하고 담당하는 것은 노인 일자리 지원 기관에 관한 얘기죠. 우리 보통 시니어 클럽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제 여러분들 꼭 하나 또 기억해 두셔야 될 게, 이제 요런 게 이제 출제되지 않을 거예요. 취업 알선 기관, 뭐 일자리 지원 기관들은 이제 더 이상 출제되지 않을 텐데, 이유는 뭐냐면 이제 노인복지법 개정을 통해서 얘네들이 이제 11월 달서부터 2024년도 11월 달서부터 이제 별도의 법 체계로 이사를 가버려요. 이사를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노인복지법에서는 얘네들을 더 이상 깊게 다루지 않는다. 특히 취업 알선기관 같은 거 이제 안 다뤄요.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은 노인들에게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노인 주거복지시설이다. 여러분,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이 있고 그냥 노인 공동생활 가정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죠?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은 노인 의료복지시설입니다. 걔가 시군구청장한테 지정을 받으면 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시설급여 제공기관이 된다 그랬었죠.
반면에 노인 공동생활가정은 노인 복지주택, 노인 공동생활가정, 양로시설 이 세 가지는 노인 주거복지시설이죠. 얘는 요양자가 들어가면 안 돼요. 그냥 노인 공동생활가정 해야 되죠. 그래서 노인 요양 공동생활가정하고 노인 공동생활가정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답은 몇 번입니까? 옳은 것 하니까 2번. 이것도 지역노인보호 전문기관은 여러분 이 지역자 붙어 있는 것들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에 지역자활센터가 있단 말이에요. 그 지역자 붙어 있죠. 근데 걔는 시군구에 있었어요. 근데 신기하죠. 지역노인보호 전문기관이라고 하는 얘는 시군구가 아니라 시도에 붙어 있습니다. 시도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시 지역노인보호 전문기관은 어디 있다고? 시도에 있고, 지역자활센터는 어디 있다고요? 시군구에 있고.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해놨어? 미안해요. 제가 그런 거 아니에요. 자, 73번 아동복지법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아동 전용 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아이고, 맞죠? 예, 이 지문도 처음 나왔어요. 아동 전용 시설 설치 노력 규정이 처음 출제가 됐다.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은 보호 조치 중인 보호 대상 아동의 양육 상황을 분기별 점검이 아니라 이건 매년 점검입니다. 연도별 점검하게 되어져 있어요. 자, 보호 조치 중인 보호 대상 아동, 우리 주로 이제 가족 양육 시설이나 또는 아동 양육 시설 옛날에 고아원이라고 했죠. 그런 친구들에 대해서 거기에 있는 친구들이 이제 주로 보호 대상 아동인데 또 아동 공동생활 가정 같은 데들 그런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지? 연도별로 매년 시도 시군구청장이 점검하게 되어져 있고요.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다. 여러분 이 조정자 들어간 거는 국무총리 아니면 국무조정실장 두 개인데 조정자 들어간 건 우리 법에서는 다 국무총리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아동위원회 명예직으로하되 아동위원회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복지부 장관은 아동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5년마다 자 기본계획은 몇 년마다 수립해? 5년마다. 계획은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되는 거예요? 예, 2번이 틀렸네요. 분기별 아니고 매년이다. 74번. 한부모 가족 지원법의 내용으로 오른 것은 이것도 맨날 나오는 거죠. 여성가족부가 하는 거 맞습니다. 근데 5년마다가 아니라 실태조사는 3년마다. 계획은 5년마다, 실태조사는 3년마다. 자, 청소년 한부모의 연령 규정도 시험에 억수로 많이 나오죠. 24세. 18세 아니라 24세고. 교육부 장관은 청소년 한부모가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여성부 가족 장관한테 이거는 거꾸로 됐지. 이 청소년 한부모는 어린애들인데 그러면 진짜 한부모가 된 거예요. 얘네들이 학업을 계속 해줘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성가족부 장관은 청소년 한부모가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교육부 장관한테 협조를 요청해서 교육부 장관이 이런 친구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주어하고 그 다음에 부사어인가? 이게 바뀌었죠 지금. 이것도 틀렸고. 자, 모 또는 부에는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미혼자도 해당되어진다. 맞죠? 예. 한부모 가족이 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제공하기 위해서 매년 자 가족과 관련되어져서는 다 5월달이에요. 5월달. 근데 한부모 가족이잖아. 한부모 가족. 그 5월 하나밖에 없어. 10일이야. 10일. 10이잖아. 그럼 하나가 떨어져 나간 거야. 하나밖에 없어. 그 5월 10일이 한부모 가족의 날이고 이 매년 9월 7일은 뭐예요? 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한 사회복지의 날이죠. 원래 이 9월 7일은 1999년 9월 7일 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이 되어져요. 그래서 그날을 기념해서 사회복지사업법에서는 이 9월 7일을 매년 9월 7일을 사회복지의 날로 정했다. 얘도 시험에 억수로 많이 나왔죠. 답은 뭐예요? 4번만 맞네요. 75번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상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했어요. 모금에는 사회복지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연중기부금품 모집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기부금품 모집하는 시기에 따라서 연중모금도 있고 그 다음에 집중모금도 있죠. 집중모금 할 수 있고요. 지방자치단체는 모금의 기부금품 모집에 대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고 배분분과실행위원회는 20명 이상 위원, 요것도 출제가 됐고요.
자, 모금회는 정관을 작성해서 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등기해서 설립한다. 복지부 장관 허가 받는 게 아니고 복지부 장관의 인가를 받았죠. 이거 수업 시간에 그랬잖아. 인가 받는 거 2개 꼭 기억해 두시라고. 그게 영유아 보육법상의 어린이집 설립을 시군구청장한테 인가를 받았고, 그 다음에 모금회, 공동 모금회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인가 받아서 설립을 했었었죠. 이 복지부 장관의 허가 받아서 설립하는 것들이 허가 받는 것들이 뭐가 있었었지? 사회복지사업법상에서 서로 다른 시도에 있는 사회복지법인들이 서로 합병을 할 때 그때 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았어야 됐고, 정신건강증진법에 따라서 정신요양시설을 설립할 때 그건 이제 복지부 장관 아니죠. 시군구청장 허가를 받아서 설립을 했었습니다. 자, 복지부 장관 허가가 나오면 지금 말씀드렸듯이 사회복지사업법상에서 서로 다른 시도에 있는 사회복지법인들을 서로 합병할 때는 복지부 장관 허가받는다. 요 정도 기억하시고, 얘는 인가다. 모금회는 매년 8월 31일까지 다음 회계연도의 공동모금 재원 배분 기준을 정해서 그걸 공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공고를 보고 이제 배분을 원하는 이제 배분을 원하는 기관들이 신청을 하겠죠. 배분 신청을. 그리고 거기에 맞는 이제 심사를 할 거예요. 배분분과 실행위원회에서. 자, 그래서 얘는 정답이 옳지 않은 것이니까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문제를 좀 다 풀어봤는데 해보니 어때요, 여러분? 예, 다 공부했던 것들이에요. 어렵게 내려고 해서 어렵게 보여지죠. 하지만 우리 공부했던 것들 바깥에서 나온 게 거의 없었습니다. 한 2지문 정도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이제 새로 준비를 하시는 선생님들은 제 강의에만 집중해 주시고 제가 강조하는 것들 위주로 잘 정리해 주시되, 아유, 우리가 이런 걸 왜 배워야 돼? 여러분 배워야 돼요. 잘 갖춰진, 지적으로 부족함 없는,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정말 유능한 그런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러려고 공부하는 거잖아요. 무슨 단순하게 시험 보려고 공부하는 거야? 그런 거 뛰어넘읍시다. 알겠죠? 이번 사회복사 1급 시험을 준비하시는 계획 중이신 선생님들께서는 다부지게 이 준비 기간 동안에 잘 갖춰진 지식 체계를 내가 만들어 보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공부에 임해 주십시오. 자, 감사드리고 본 수업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